쏘이면 끝장나는 이 돋고기를 맨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하지마. 이 고기 가시에 찔리게 되는 순간 팔을 잘라내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제 전역밥이죠. 이런 애들이 수심 1m에도 있어. 해루질하러 들어갔다가 잘못 밟게 되면은 그 순간 이빨 없어요. 그래서 잡을 때 손가락을 놓고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놓고 꽉 쥐어야 돼요. 오, 그래. 알았어. 자, 위협을 느끼면 세우죠. 지느러미 전부 다 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독침이 숨어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오. 자,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맨 오른쪽,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하나, 두 번째, 이 두 번째 다리. 여기 보면은 빨판이 없습니다. 여기 갈라졌잖아. 여기 지금 이제 정자가 나오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교접완이라고 합니다. 교미할 때 쓰는 교접완이라고 하죠. 자, 암컷은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쪽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암컷이죠. 빨판이 있잖아. 빨판이 있으면 암컷이에요. 완전 차이가 있죠. 자, 어때요? 지금 섰어요, 지금. 소금, 후척. 이렇게 해야지 진액이 빠져나가죠. 조물조물 민물 한번 헹궈줍니다. 뻘과 진액을 같이 또 동시에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웬만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쫙 기절낙지부터 손질을 할게요. 지금 얘네들이 사람이 있는데 사실 기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필름이 딱 끊긴 상태가 아니라 수돗물에 닿아서 기력이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움직이지 않죠? 이제 넣어볼게요. 이렇게 희한하게 기절낙지가 여기 넣으면 움직여요. 딱딱해졌어. 오, 이게 나트륨을 만나면서 전기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얘는 이제 죽은 몸이죠. 먹어볼게요. 소스가 되게 맛있다. 기절낙지가 살이 야들야들하네. 이 산낙지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 있죠? 막 달라붙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절시켜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 도망가지 못하게. 지금 올 거야.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우와. 완전 커. 우와, 왕따시 나왔습니다. 천국이야. 여기 또 있어요. 네, 여기도 있다. 저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고. 어머나. 이제 그만 잡아요. 남을 데가 없어요. 한 2, 3분 끓였어요. 오, 냄새 좋은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폐감이 불가능한 조개류는 이렇게 손질합니다. 먼저 조개를 삶습니다. 엄지손톱으로 관자를 밀어 살을 분리합니다. 촉수를 잡아당기면 날개살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까만 덩어리, 이것이 바로 모래주머니인데요. 제거합니다. 떡조개는 내장에도 모래가 있습니다. 내장까지 말끔하게 떼내주세요. 자, 떡조개 30마리 손질한 건데 이거 요 검은 게 모래주머니인데요. 예, 지금부터 조개 모래주머니 ASMR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래예요, 모래. 아우. 큰 놈부터 살아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입 주변에 올챙이 같이 생긴 이 하얀 알갱이가 바로 수십 마리의 정자가 들어있는 정포입니다. 정포. 수컷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소입니다. 정소. 자, 얘는 먹통입니다. 먹통. 이거는 터지지 않게. 아이고, 터졌다. 먹통.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포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암컷 입에 가지고 있던 정포가 이렇게 수컷에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네. 그런 건 묻지 마. 알았어. 그거 내가 오징어가 아니라서 내가 모르지. 움직이는데? 안에서? 오! 나오잖아,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 이렇게. 움직인다. 봤어, 방금? 움직이나. 대박. 여러분, 정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양갱 주세요. 반만 잘라서. 양갱 아까워. 얘들아, 여기가 니네 집이다. 들어가렴. 한 번만 좀 움직여주라. 좀. 네 비린 돌려볼까?
리베린도 올려놓고요. 몸이 잘려도 개미는 아, 오늘도 저기 갔더니 다 붙었어. 열심히 어떻게 알아서 찾아가지 저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생선은 시장에서 아주 가끔씩 등장하는 연어입니다. 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터지지 않게 끝에만 피를 빼지 않아서 일단 가장 염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왠지 느낌이 나올 것 같아. 으차. 아가미를 아래턱이랑 꺼내면서 분리를 일단 하고요. 분리를 하고. 오 마이 갓. 알입니다, 알. 오, 되게 많다. 오늘은 연어알을 준비했어요. 연어알 먹어봤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도전할 수 있어요? 정말? 상대적인 줄 하긴 하죠. 타자? 맛이 어때? 조금 짜. 조금 짜. 밥이랑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치? 먹어볼래. 내가 표현으로 말해주겠다. 밥이 왔습니다. 자, 이걸로 가능한다고 생각하세요. 활용 정정, 참기름 자, 싹. 오, 이제 좀 괜찮네. 잘 먹겠습니다. 나 진짜 알았어. 연어알이 딱 터지는 느낌은 재밌어. 하나씩 먹으면 진짜 간이 딱 맞아. 짭짤하니 고소해. 다행이다. 연어를 좋아하게 돼서. 이 야생에서 자란 연어인데요. 충이 정말 안 보이고 크기가 너무 충이 나옵니다. 고래충이 커요. 이런 거는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유충 중에서도 꽤 큰 거예요, 이 정도면. 고래충 나온 김에 실험을 한 가지 해볼 겁니다. 고래충도 회수 기반의 기생충이니까 분명히 담수에 취약할 거예요. 얘를 담수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래충 한 마리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한 15분이 지나도 안 죽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칼로 두 동안 넣습니다. 두 동안 나니까 금방 죽더라고. 이런데 항상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항문이랑 가까운 쪽이랑 내장막이 있는데 이쪽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또 있네? 내장막이 또 나왔어요. 투명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요거는 봐서 회로 못 먹으면은 스테이크로 먹던가. 또 나왔어. 또 있어. 웬 살 속에 이렇게 박혀있대? 오 마이 갓. 돌아버리겠다 이거. 엄청 활발해. 내장에서 고래충이 안 나왔길래 없는 줄 알았는데 살로 다 들어갔나 봐. 어떻게 얘 들어간다 빼. 손으로 뽑을게요. 여기 또 나오네. 그렇죠? 어머나. 게다가 심지어 살아있어. 이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절여도 살아있네. 길기도 해라. 오. 우리 이거 꼭 먹어야 해? 회는 포기. 나왔다. 지가 알아서 나왔다. 네. 천천히.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 또 오스카상을 또 휩쓰면서 최근에 가장 핫한 핵감 중 하나죠. 방어. 특히 대방어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이름하여 방어 사상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 녀석을 민물에 넣었을 경우에 요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살아있는 방어 사상충이죠. 수돗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아, 원래 레시피는 여기에도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그런데 파프리카 싫어하지? 내가 못 먹어요. 진짜 어, 싫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뺐어. 센스. 잘했지?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한번 드셔볼래? 나 새우 알러지 아, 생새우 알러지가 있지. 뭐야? 깜빡했어. 순간 깜빡했어. 은지가 파프리카 못 먹는 건 기억해도 내가 새우 못 먹는 걸 기억 못하니까? 잠깐 깜빡했어. 진짜 깜빡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찔리지? 오늘 제 스테이크 맛을 보게 될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먼저 제 채널에 종종 등장하는 총장님, 그리고 이분은 요즘 가장 핫한 아카펠라 그룹이죠. 엑시트의 베이스 보컬 듬듬맨. 가수 김영준 씨와 함께합니다. 와인은 내가 3병은 준비했는데 이 3병 중에 한 병은 30만 원짜리고 나머지는 3만 원짜리야. 결정되는 걸로 먹을 거야. 내가 뭐가 30만 원짜리인지는 안 가르쳐주겠어. 진짜 30만 원 아닌 것 같아. 자, 어느 게 30만 원일까? 이럴 땐 코카콜라지. 아 역시 똑똑해. 현명해. 맞네. 이거 결정권을 드리겠어. 형 뭐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이게 빈티지가 17년, 18년, 17년. 빈티지까지 보고 그래. 30만 원짜리 포장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근데 우리나라 포장 이 뒤에 건 볼 건 없고.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모르겠어. 제가 올라볼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저 이거요. 말돼. 30만 원짜리 당첨됐네요. 예! 7천 이렇게 쫙. 장 기울이는 거는 습관이야. 자, 우리 먼저 이걸로 가볍게 한 잔. 아, 감사합니다. 맛은 있는 거. 네, 맛은 있네요. 아, 오래 기다렸지. 안돼가 아니고 이거는 레어가 아니고 미디움이다. 그래? 그래, 이 치즈 이거 좋아. 너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빈줄의 미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 떠주는 것보다 고기 구워주는 게 더 맛있어. 찌릿한 유튜브인데 왜? 저 호텔에서 먹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왜 계속 존댓말로 해요? 세연이한테요? 삼촌 영원한 연예인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연예인으로 나오면 안 돼요? 사실 내가 너네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장난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 빙고. 어바. 갑자기 고기 맛이 확 떨어졌어요. 아, 30만 원. 맛이 아니야, 형. 맛이 아니에요. 갑자기 맛이 없어졌어. 아까 막 맛있다 영준이 그래놓고. 집에 갈 때 했어야 됐어. 도미 껍데기까지 해서 우럭, 도미, 광어, 연어. 근데 이대로 먹으면은 또 심심하잖아. 이대로 먹으면 음. 좋은데 음. 몇 명 못 먹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방금 데핀 바. 예, 뜨거워요 지금. 뜨거울 때 빡! 빡! 오, 김 나는 거 봐. 그리고 요새는 초대리를 마트에 가면은 팔아요. 이렇게 이런 거 파는데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밑에 제가 만드는 초대리 비율을 적어 놓긴 하겠는데 직접 만드실 분들은 만드시고 그냥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거를 부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3공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밥 1공기당 소주잔으로 반잔, 그럼 2공기면은 소주잔 1잔, 지금 3공기 들어갔으니까 소주잔으로 1잔 반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뿌릴게요. 그리고 섞을 때는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지 밥알이 뭉개지지 않고 잘 섞입니다. 이렇게. 자, 대충 섞었으면은 요거를 재빨리 부채질해서 한 개 날립니다. 날려야 돼. 초밥밥이 완성됐습니다. 쉽죠? 우선은 숟가락으로 풉니다. 적당히 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사비를 적당량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회를 이거를 여기다가 찍어서 올려서 맛있어. 자, 드세요 이제. 드세요.
맛있지? 자, 우리를 위하여 치얼스 할까? 오케이, 치얼. 저희 가족은 지금 한강. 3, 2, 1. 야, 왔다. 야, 왔다. 야. 막판에 한 마리 하나요? 오. 강준치 찾수했습니다. 강준치. 이게 워낙에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맡아서는 모르겠어. 자, 오늘의 입질의 추억의 주제는 바로 준치가 아니고 강준치가 되겠습니다. 생긴 걸 보면요, 진짜 바다에 사는 준치랑 판박이네요. 준치랑 똑같아요. 주둥이도 이빨이 없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바다에 사는 준치하고 강준치하고는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뭐 이상한 기생충 나오고 막 그러진 않겠지 설마? 참고로 회로는 안 먹습니다. 민물고기라서 디스토마의 위험이 있어요. 얘는요. 이렇게 봐서는 뭐 딱히 충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 게스트 한 분이 올 텐데 그분한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멘보샤를 드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오리지널 멘보샤입니다. 새우살에 들어간 사제품이에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왼쪽 거. 아, 왼쪽 거. 왼쪽은 새우맛이 나가지고 감칠맛 같은 게 확 느껴져요, 처음에. 아, 근데 오른쪽은 생선 같은데 무난하다 느낌이. 압도적. 자, 지금까지 입질의 추억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재료 공개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이쪽 거는 새우가 들어간 멘보샤인데 기성품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쪽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한강에서 잡은 강준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까요? 형, 이 맛은 어떻게 어묵하라는 거. 무난하다고 하셨어요? 어묵하라는 혹시 제 눈치 본 건 아니에요? 눈치 이거 맞죠? 눈치 맞지? 이거 약간 향이 흙내도 나도 나는데 그 수돗물에 염소 소독 향 있잖아요. 소독제 향.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한강에서 나온 물고기 먹을 수 있나? 아, 아금바리 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빙스님 댁에 와서 다금바리를 찌끄러 볼 줄이야. 찌끄러워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네. 그 중요한 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쓸개주. 마실까요? 제가 요거를 예. 와우. 제가 오. 한 잔 따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 색깔. 뭐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게 민담으로 전해진 사실이 요 쓸개주를 마시면 한동안은 잔병치레를 안 한다. 오. 낚시 가서 돌돔 쓸개주를 먹어봤어요. 네. 한 달 안에 감기 걸렸어. 아무튼 고생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야이야. 회를 먹을 때 성인 1인당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이요, 보통 120g에서 150g. 예, 많이 드시는 분들은 200g에서 300g까지도 드십니다. 자, 회를 한 점 딱 들면 한 점당 무게가 11에서 한 13g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점에서 많이 드시면 15점 정도 먹으면 보통 그게 이제 1인분이죠. 회로 배 채우면 더 많이 먹어야죠. 그런데 보통은 회를 드실 때 회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곁들인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인당 조금 넉넉 잡아서 한 200g으로 잡으면 돼요. 200g. 4명이서 먹으면 순살이 800g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종에 따라서 이 수율이 좀 다릅니다. 참고로 이 수율이란 게 이제 오롯이 우리가 먹는 순살, 요 순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거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광어 같은 경우는 수율이 한 50%에서 55%,
그러니까 반 정도가 순살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4명에서 800g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광어는 수율이 50%니까 한 1.6kg짜리 한 마리 잡으면 다른 음식과 같이 곁들여 먹기에 적당한 양이 된다는 거죠. 수율이 많이 나오는 횟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방어. 요게 또 수율이 한 50%. 그래서 요 방어도 1.6kg짜리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방어는 보통 대방어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예외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먹는 거 참돔, 농어, 감성돔, 뭐 돌돔 이런 종류들은 평균적으로 수율이 30%에서 한 37, 8%까지 나옵니다. 4명에서 800g의 순살이 필요하다.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83, 24, 2.4kg에서 2.5kg짜리 한 마리를 잡으면 적당한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횟감은 작은 거를 여러 마리 사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어 1kg짜리 3마리 사느니 그냥 3kg짜리 한 마리 사는 것이 맛도 수율도 전부 다 이득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위주로 구매를 하라. 진짜 뭐 대방어는 최소한 8kg 이상이 돼야지 대방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터무니없이 큰 거는 4명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런 거 다 분할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시장 가면 다 분할해서 모둠에다 다 껴서 팔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이곳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 시각은 오전 5시입니다. 지금 갑각류 경매가 한창인데요. 노량진의 경우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 갑각류 경매를 합니다. 경매가 끝나면 일반 소비자들도 킹크랩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드는데요. 경매장에는 주로 활 킹크랩을 팝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렴하면서 싱싱한 선어 크랩이 있는지 살피러 갑니다. 이거 좀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경매가 4만이 나왔어요. 다른 거는 6만 5천 원이에요. 아, 그래요? 6만 원 나가요. 선어 킹크랩 같은 경우는 잘만 고르면 꿀 이득인데 잘못 고르면 못 먹습니다. 짜서. 선어 킹크랩을 고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허벅다리 있죠? 여기에 이제 살이 꽉 찬 놈들은요 튕겨내요, 손가락을. 그 정도로 탄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살이 없고 물이 들어 찬 애들은요 푹푹 들어가기도 들어가지만 심한 경우는 물소리 있잖아요. 찍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 얘가 살이 좀 찼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킹크랩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크게 레드와 블루 킹크랩이 있습니다. 레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원래 살 껍데기가 얇아요. 얇아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초보자도 쉽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블루 킹크랩입니다. 블루 킹크랩은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프로처럼 합니다. 예, 그래서 블루 킹크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은요, 요 갑 있잖아요. 가운데 보면요 돌기가 몇 개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가운데 돌기 4개죠. 가장 큰 건 4개죠. 4개가 있으면 블루 킹크랩이고, 돌기가 6개가 있으면 레드입니다. 레드. 이 블루 같은 경우는 껍질이 워낙 좀 단단해요. 이게 이걸 눌러갖고는 살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다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살이 찼지만은 요 관절까지 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관절을 보면은 살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차면은 여기는 뭐 다 찼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수율이 100%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번 잘라보면 알겠지만 7, 8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건 요 배를 보는 건데, 요 배는요 선어 킹크랩을 고를 때는요 어느 정도 볼록 튀어나온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죽을 때 물 밖에서 죽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대부분 수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 상태로 방치가 되면은 이제 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복수가 차요. 물을 심하게 먹은 애들은 이게 정말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됩니다. 그건 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완전히 부푼 것은 복수가 가득 찬 거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되고요. 또 완전히 오목하게 패인 것, 오래된 것이니까 그럼 고르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살짝 들어갔거나 이렇게 적당히 부푼 것, 이런 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난소가 가득 뺀 암꽃게가 제철이라면 지금은 숫꽃게. 암꽃게하고 숫꽃게는 요 배딱지만 봐도 구분이 되죠. 암꽃게는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숫꽃게는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턱을 까지 않은 이상은 수율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정말 전문 어업인이나 상인들이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 소비자분들이 딱 외관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팁. 일단은 가을에는 숫꽃게. 10월달 넘어가면은 그때는 암꽃게도 괜찮습니다. 10월 중순 전까지는 무조건 숫꽃게를 고르고, 같은 숫꽃게라도 배딱지를 봤을 때 거뭇거뭇한 거는 피하세요. 무조건 하얗게 반질반질 광택이 나야 됩니다. 이게 좋은 꽃게. 그리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살이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대야에다가 꽃게를 가득 넣고 팔잖아요. 그랬을 때 맨 밑에 파묻혀 있는 애들보다는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활력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리가 축 처지는 거 말고 집게발 들고 막 물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상가 싸놓은 애들이 그 팔팔하니까 이런 거 위주로 구매하시고, 요 크랩류는요, 잡힐 당시에는 대부분 수율이 좋아요. 그런데 하루만 딱 수조에 놔도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갓 잡힌 것이 항상 비싸고, 같은 크기라고 봤을 때 그 다음날 하루 묵힌 게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2, 3일 된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봄에 암꽃게를 고르는 팁, 첫 번째, 배딱지 색깔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두 놈 보니까 어떤 게 알이 많아 보이냐면 얘가 알이 많이 들었어. 얘가 지금 배딱지 보면요, 푸르스름한 색깔이 남아있죠. 가을에 잡히는 암꽃게가 그래요. 푸르스름한 거는 알을 많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알이 가득 찬 것은 이렇게 불구스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냐면 꽃게 옆구리를 보는 겁니다. 난소가 가득 차게 되면 중심부에서 생성돼서 가장자리로 번져갑니다. 결국 이 난소가 다 찬 완벽한 암꽃게는요, 옆구리, 여기죠. 여기가 빨개야 돼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불구스름하면 여기까지 알이 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살려서 오느라고 기포기를 가져갔죠. 참고로요, 이렇게 그 바닥에 배를 깔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보통 넙치, 광어, 도다리 이런 애들은 상태가 좋으면은 물 밖에 꺼내졌을 때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물 밖에 꺼내는데 막 바둥바둥 거린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꺼냈을 때 얘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가만히 있죠. 예, 어떤 분들은 기력이 세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만히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요 흰살 생선 종류는 물 밖에 꺼내졌을 때 한동안은 불에를 이용해서 공기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고등어, 전어 같이 붉은살 생선들은 꺼냈을 때 최대한 파닥파닥 뛰는 것이 신선한 겁니다. 이런 애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난리 나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집 상인을 보면은 오히려 강어를 일부러 뒤집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이렇게 뒤집어야지 얘가 이렇게 파닥파닥 뛰거든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손님들이 생선을 이렇게 막 띄어야지 싱싱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강어를 막 뒤집어서 놓으시는 분 계신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제가 오늘 준비한 식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척 보고 뭔지 떠올리시나요? 자, 이것은요, 무려 참다랑어 대뱃살 블럭입니다. 자, 지금부터 참치 해동을 할 텐데 그 전에 이 겉에 있는 불순물을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톱질로 자르거든요. 톱밥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거. 참치 해동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염수 해동이 있는데, 자연 해동 같은 경우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냉장실에 서너 시간 정도 넣어두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서서히 해동이 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단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것. 자, 지금부터 염수 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닷물과 비슷한 소금물 농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참치 해동을 하는 겁니다. 끓는 물로. 참치 해동은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샤워할 때 뜨끈뜨끈한 물 온도인 40도보다 낮은 36에서 38도, 즉 사람 체온과 비슷한 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으면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면 됩니다. 36도 정도 되겠죠? 4리터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물이. 1리터당 소금 2스푼. 많이 들어가요, 소금이. 셋, 넷, 여덟. 살살 저어서 용해를 시켜줍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끓고. 시간은 3분. 자, 3분 지났습니다. 자, 와, 색깔이 살고 있죠. 예.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참치 해동은 끝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참치가요, 해동을 할 때 100% 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안 썰어지고 살이 찢기거든요. 한 80% 정도 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나머지 20%를 해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맛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뭐야? 아야 너무 맛있다 저거. 요 털골뱅이 이거 어떻게 팔아요 지금? 싸게 줄게요. 저거 2만 원, 이거 3만 원에 가져가요. 요거 지금 싸주시겠어요 이거 골뱅이? 먹을 줄 알아요? 예예예 알아요. 먹을 줄 알아요? 뭐 해먹어요? 뭐 쪄먹고 뭐 골뱅이 드시면 뭐. 귀찮아요. 그죠? 네. 아, 그거를 모르면 이거 못 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난 안 팔아줘. 예, 이게 독이 세요. 그죠? 예. 반면에 아주 세단 말이야. 이게 다른 골뱅이보다 좀 세죠, 독이. 예. 먹어요. 이건 회로 제일 맛있는 거야. 아,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거보다. 알겠어요. 예. 털골뱅이는요 동해에서만 볼 수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판매하는 곳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저 들어갑니다. 건드리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우와 힘이 완전 쑥 들어갔어. 안 보여. 요즘 왜 이렇게 먹기 힘든 것만 사가지고 계속 안 다치게 뺐습니다. 물었어. 아씨. 거짓말. 어떻게 알았어? 죄송합니다. 여기 폐각에 입구 있죠, 딱딱한 입구는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요. 요거를 육을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가르면은 여기 보면요 하얀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맞어. 와. 이게 바로 귀청입니다. 귀청. 얘는 호리호리 털골뱅이. 호리호리 털골뱅이. 이름 재밌지? 호리호리 호리호리.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털이 많은 털골뱅이. 식감 되게 재밌다. 바사삭 바사삭. 크런키 단맛도 은은하고 소라, 뭐 뿔소라, 뭐 삐뚤이 소라, 전복 하고 완전 달라. 씹는 내내 이가 즐거워. 이거는 뭐라고 말 표현 못해서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사삭 바사삭. 식감이 바삭해요. 우리가 먹는 시중에 판매되는 와사비, 얘는 고추냉이가 단 1%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와사비하고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종이라는 거죠. 식물학에서도 다른 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명이 다릅니다. 와사비의 학명은 어트레마 자포니쿰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고추냉이의 학명은 카르다미니 슈도 와사비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 고추냉이의 학명, 이 슈도 와사비, 이게 가짜 와사비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학명 자체가 일본에서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어진 것이죠. 상당수가 일단 니폰이라는 말 많이 들어가요. 쌀 품종도 자포니카가 있고 뱀장어도 자포니카라는 종이 있잖아요. 학명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어학에서는 와사비를 고추냉이라고 부르자라고 순화어로 지정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요, 이 와사비하고 고추냉이의 학명을 보면은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거의 와사비는 와사비야 자포니카 메툼이라고 되어 있고, 고추냉이는 와사비야 코레아나 나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카이. 이 두 종을 상당히 가까운 거의 동일 종으로 분류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와사비는 고추냉이다, 와사비는 일본에서 유래된 거니까 그냥 우리식인 고추냉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추냉이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런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추냉이는 참고추냉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고추냉이가 와사비야 코레아나 나카이입니다. 보통 학명 뒤쪽에 붙은 말은요, 그 학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보통 붙거든요. 근데 나카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되진 않죠. 요 자체부터가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분류한 학명입니다. 정작 이 고추냉이는 국내에서 멸종 위기 등급, 거의 사라져버려서요, 현재 상업 용도로 쓰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와사비 제품은요, 대부분 다 와사비 아니면 그 서양 겨자 품종인 홀스레디시가 섞여 있는 거죠. 고추냉이는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 표기란을 보면요, 고추냉이 몇 프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와사비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순화어로 지정을 하니까 뉴스 신문에서도 고추냉이라고 쓰는 건데 와사비라고 바꿔야 돼요. 왜냐면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와사비하고 고추냉이는 이파리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고추냉이 이파리를 보면 뾰족합니다. 그런데 와사비는 이파리가 널찍해요. 호박잎처럼. 그래서 쌈채로도 사용하잖아요. 제가 몇 년 전 울릉도 여행 갔을 때 와사비 자생지가 있습니다. 그 와사비가 한때는 우리나라 고추냉이 군락지가 발견됐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호들갑 떤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알고 봤더니 그것 역시 외래에서 유입된 와사비라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 와사비를 고추냉이라고 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진해일 같은 용어는 놔두고 굳이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쓰나미란 말을 쓰는 거죠. 그 쓰나미는 국제 공용어잖아요. 와사비도 국제 공용어입니다. 이토록 방송 용어가 줏대가 없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국어학계가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예로요. 우리나라 국어학계에서 된소리가 언어 순화를 막는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게 자장면이었죠. 짜장면이라고 부르던 것을 굳이 자장면이라고 표기를 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죠. 이러한 불필요한 언어 순화 때문에 당장 쓰고 말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또 일본에서 유래된 마츠카와 타이, 우리식으로 굳이 부르자면은 껍닥 도미해, 도미 껍질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전달력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동에서 나오는 가락국수인데 방송에선 우동이라 부르죠. 입장 바꿔 일본도 우리네 불고기를 야끼니쿠가 아닌 원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 서로의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충분히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일본말을 부르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만 대체 가능한 단어가 없다면 언어 전달력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많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저는 표기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로회와 숙성회, 선어회 이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화로회는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선을 즉살해서 썰어내면 곧바로 화로회가 되는 거죠. 보통 즉살하고 나서 한두 시간 이내에 드시면 그거는 이제 화로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살을 했는데 요거를 바로 썰지 말고 냉장고에다가 저온에 이제 숙성을 하는 거죠. 보통은 냉장고 온도가 1, 2, 3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숙성을 하는데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숙성을 했다가 썰어서 손님상에 내면은 숙성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로회든 숙성회든 살아있는 물고기를 즉살한 것은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선어회는 뭘까요? 숙성회하고 선어회는 또 다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숙성회는요, 살아있는 생선은 즉살해가지고 수시간 동안 보관한 것, 그것을 숙성회라고 했잖아요. 선어회 같은 경우는요, 업장이 아니라 산지에서 죽여서 온 거죠. 특히 화로로는 생존율이 낮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보통 깊은 수심에서 잡혀 올라와서 수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어종들, 심해성 어종이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올라온 즉시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어종들도 있고요. 삼치도 있고 병어도 있고 민어 같은 경우도, 민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보다는 불에가 부풀어서 오래 못 사는 거죠.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선어회로 많이 유통이 됩니다. 산지에서 단칼에 즉살을 시킨 다음에 피를 쫙 빼고요, 얼음에다가 쟁겨가지고 빙장으로 운송이 되면 거기에 보통 하루 이내 팔리면은 싱싱한 선어횟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흔히 아나고라고 불리는 붕장어, 그리고 이 녀석은 한우라고 해서 제법 값이 나가는 갯장어인데요. 민물장어와 함께 이들 장어류는 모두 척추뼈가 있는 변장어까지만 이 꼼장어는 척추뼈가 없는 원구류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어는 아니란 거죠. 꼼장어는 진작에 눈이 퇴화되었고 턱이 없으며 원구류에 속하는 원시장어답게 둥근 원형의 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꼼장어의 입인데요. 이 입으로 해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고기의 사체를 갉아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국산이고 일본산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산은 같은 참돔이라도 색깔이 마치 자연산처럼 이렇게 화사한 선홍색을 띱니다. 색깔이 굉장히 좀 밝고 붉은색이 강해요. 등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과 대비되는 에메랄드 점이 콕콕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본에서는요, 참돔을 양식할 때 야생에서 자란 참돔과 거의 흡사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참돔이 수심 15m에서 30m 이 수심대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잠수부는 아실 거예요. 20m만 들어가도요, 햇빛이 사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두컴컴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참돔이다 보니까 크면 클수록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참돔의 먹잇감 중 하나가 각광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새우나 꽃게를 익히면 빨개지잖아요. 빨간색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그것을 먹고 자란 참돔이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을 이 체내에서 합성해서 이 껍질로 이 색을 발현시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참돔을 기르는 양식장 수심이 얕아요. 햇빛을 받고 자랍니다. 이 붉은색이 이 검붉게 마치 탄 것처럼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흔히 이제 때깔이라고 하는데, 때깔을 보면은 일본산이 좀 선호색의 화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국산은 좀 검붉은 색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중국산도 들어오는데 중국산은 국산보다 더 검붉어요. 크기로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일본산 같은 경우는 2.5kg 이상, 3kg, 3.5kg 이상까지 아주 크게 키워서 출하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산 참돔은 물론 그렇게까지 키워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한 2kg 전후로 많이 출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본산에 비해서 전반적인 크기가 좀 작습니다. 홍게를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살아있는지 확인할 것. 두 번째는 뒤집었을 때 배딱지 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홍게는 크다고 무조건 살이 꽉 차지 않습니다. 살 수율은 크기가 다소 작아도 배딱지 색이 진한 빨간색, 특히 진하다 못해 초콜릿색을 띨수록 살이 꽉 찼을 확률이 높고, 반대로 배딱지 색이 밝거나 흐리멍텅하면 상품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참고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칠마지를 하나 살 테니까 이거 잘 좀 쳐주세요. 그런데 이때 낚싯대로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야, 왔어. 잠깐만. 물고 있는데. 어이, 잠깐만. 아싸! 아이씨. 엄청 간보네. 세다. 오우, 야. 밑걸림 아니에요? 릴링은 못하겠어, 지금. 10kg는 아니야. 5kg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심 대물임을 바라는 입질의 추억. 아, 제발 호킹이 제대로 됐길. 자, 지금 17m. 오우, 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힘 좀 쓰는데. 들어나간다. 예. 자, 천천히. 5m. 마지막 고비인데, 이거. 자, 2m. 뜹니다. 야, 오늘 장훈이지? 내가. 어우, 감사합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제대로 된 민어. 야, 이거 5kg 오버짜리. 좋은데? 민어회 완성! 불에 진짜 많이 나네. 소금, 자, 참기름. 민어회 풀코스입니다. 풀코스. 이제 시작이에요. 아, 기름기 보세요. 아, 좋다. 우와, 뭐야? 꿀 아니야? 홍가림인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네. 이쪽으로 보면 가리비 같고 이쪽으로 보면 떡굴 같거든요. 그나저나 그 귀하다는 떡굴의 맛은 어떨까요? 와. 오, 바위굴 알 좀 보소. 여기서는 떡굴이라고 해요. 떡굴. 가래떡, 그 떡국떡 그 씹는 맛이 또 나거든요. 아. 쫀득쫀득하니. 이게 진짜 먹기가 귀한데 형 하나 한 점 드세요. 나 혼자 다 먹으면 좀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는 많이 먹어. 진짜 보양식이다, 보양식. 승필아, 잘 먹을게. 너는 자주 먹으니까. 네. 야, 진짜 약간 떡 씹는 느낌이 있다. 관자 쪽이 이게 바다 향이 진짜 싹 들어오죠, 한 입에. 상큼하니.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지?
최고 최고. 우와. 이게 맛있겠다. 세연아, 이게 바로 성게 알이라고 하는데 보통이야. 그만 먹을 보통. 괜찮네. 우리 세연이 거 위해서 따로 마련했어요. 이렇게 하얗게. 한번 먹어볼까요? 새우도 들어갔어. 나도 알아. 근데 국물 먹어봤더니 맛이 별로 없어. 네? 잠깐만. 그래? 어때요? 꽝. 오빠, 근데 나도 매운 조림 그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매워서 못 먹겠어. 요거는 아빠가 추천하지 않아. 너한테 좀 많이 매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빠하고 엄마랑 커피 술 마시고. 커피 술 마시고. 아빠도 먹어. 맛있어. 피자 같은 느낌. 그렇지. 콕. 어때요, 맛이? 비린내는 안 나는데 일단 회 식감이 약간 말랑말랑. 잘 끊기고 부드러운데 맛은 세연아, 오늘 뭐 잡는 줄 알아? 뭐 잡는 줄 알아? 잡았어. 1타 2피. 야, 자리돔도 씨앗도 좋다. 예이, 나도 2마리 잡았다. 자리돔이랑 망상어 잡았는데 먹을 수 있겠다. 귀여워. 귀여운데 놔줄까? 아니, 이거 다 큰 거 아니야? 맞아, 다 컸지 거의. 그럼 먹을래. 아빠 사실대로 얘기할게. 사실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이 맛있는 걸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도 좋아. 뭐야? 내가 엎드려 절을 받지. 아빠 이거 진짜 지치야? 무서워. 아빠 얘 안 물어? 안 물어요.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잖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빨리 약을 만들어야겠지? 코로나가 3단계가 될 건지 아니면 2단계가 될 건지 1단계가 된 건지 나오는데 그래서 몇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1단계. 아니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자,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유튜브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 새해 인사? 벌떡 코로나 온다고? 뭐야 이렇게 빨리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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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는 거야? 우리 딸 생선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뭔지 알겠어? 자, 수고했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자! 아이고 김다 주세요. 안 돼, 지금은. 아니 이따가 먹을 거야. 이따가도 안 돼, 아이스크림은. 아이고 김다 주세요. 별로 사주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사줄 것 같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주라고? 응. 이거 하는 거 보고. 알았어, 사줄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